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하기휴가, 유급휴가로 가야 됩니까? 연차로 가야 됩니까? 혹시 연차로 가면 불법입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업무대행, 회계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기휴가를 가는데 유급휴가로 가나 아니면 연차로 가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판도라님, 저희 회사에서 연차를 아니 하기휴가를 연차로 가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취업규칙이나 그 단지 규약을 그 취업규칙을 좀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웬만한 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기휴가는 대부분 유급휴가로 갔습니다. 그죠? 유급휴가로 갔는데 근간에는 이게 자꾸 연차를 써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왜 갑자기 예전에는 돈을 분명히 내가 받고 갔는데 심지어 휴가비까지 받고 갔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연차를 써서 가려냐 휴가비도 안 주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2015년인가 뭐 그 즈음에 여러분들 한동안 아파트 굉장히 막 국가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막 감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 감사도 하는데 회계 감사할 때도 막 적정 못 준다고 한정 줘야 된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였는데 이게 대부분 그때 이제 요거를 그 문제 사항에다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학위휴가를 유급휴가로 간다. 왜 니네가 이거 학위휴가를 유급휴가로 가느냐. 이거를 연차로 가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도 모두 다 연차를 써서 가는데 왜 이거를 유급휴가로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문제사항 이런 거에 넣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니 우리 뭐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휴가가 많지 않냐 니네는 그러니까 그렇고 뭐 언제마다 얘네 너희는 때때로 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딸랑 있는 게 이 그 학휴가밖에 없는데 휴가라고 있는 거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굳어지면서 이제 점차 연차로 많이 가게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변경되면서 2018년인가 그때 11개 우리 11개 원래는 그 연차가 딱 1년이 지나면 이 11개가 다 삭제가 되면서 15개만 쓰게 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점점 그 11개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1년 차가 26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으셨나 봐요. 연차로 가라. 이렇게 많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연차로 이제 하기 휴가를 연차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많이 점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요, 연차 휴가나 월차 휴가, 생리 휴가, 육아 휴직, 업무 같은 업무상 휴직 등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법적인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학위 휴가 등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휴가는 당연히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직 처리로 유급휴직 여기 보면은 이제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휴직 이런 것들은 그 유급휴직으로 처리가 되지만 학기휴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내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실시되는 자율적인 휴가입니다. 자율적인 휴가예요. 그래서 그 실시 여부나 실시 방법, 유급 처리 여부 등도 노사 간의 자율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랑 그 요즘은 뭐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랑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이런 거 있죠. 취업 규칙, 단체 협약, 사규, 노조랑 이야기한 거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런 거기에 따라서
그 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연차를 써서 갈지, 심지어 여름 휴가를 안 줘도 된다. 사실은. 왜냐면은 하기 휴가가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휴가를 안 주면 법적인으로 그러니까 하기 휴가를 안 주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 별도로 없다면, 네,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역시, 연차 주는 것도, 연차를 쓰는 것도,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그 하기 휴가는 유급 휴일로 한다. 유급 휴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 휴가로 써야 되겠죠. 뭐 하기 휴가는 3일로 한다. 그거는 유급 휴가로 한다. 이렇게 써여 있다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한 대로 그러면 연차로 까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연차를 사용해서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노조하고 회사 간에 뭐 체결된 단체 협약 등의 거기 휴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즉, 그 노사 간의 자율 협의 사항이다. 하기 휴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휴가가 끝나고 딱 와서 저 퇴사할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얄밉게 보신 거예요. 난 그래? 그럼 너 무급 휴가야. 그거는 휴가 너 그 휴가 갔다 온 거 너는 무급 휴가로 할 거야.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분, 그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종의 그 다른 분은 그걸 유급휴일로 줬다면 이분 역시 퇴사를 하든 안 하든 유급휴일로 줘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연차를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너희 잘못한 거니까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 자체도 노사 간에 협약이 돼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줬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이런 곳에서는요. 우리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노동법은 우리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법에 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기 휴가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법적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사 간에 협의하셔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만약에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다, 아니 우리 노사 간의 협약이라던가 그런 게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요즘같이 어려운, 물론 그게 좀 예전보다 불리해졌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다니시고 또 그리고 또 여름 휴가까지 갔다 오실 수 있다는 거에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연차를 써서라도 갔다 오면 좋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감사드리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